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드디어 업비트의 트럼프 코인, 바이낸스와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었었던 트럼프 코인이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비싸면서도 상장이 되었었는데 정식적으로 업비트에도 이렇게 상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상장 지금 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시가 대비해서 무려 3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살짝의 조정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상승을 할지 M파동이 나올지 조금 기대가 크고, 혹시나 빠진다고 한들 지금은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는 2월달과 3월달, 늦어도 4월달까지는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업비트에 상장된 거는 설거지 작업이다, 최고로 늦게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한번 설거지 구간에서 상승을 크게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지금 모든 코인들의 수급 주체를 보시면은 전부 다 파란불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하락장이나 혹은 무언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지 작용을 하는 건데, 한창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이 안 좋을 때는 밈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한 적들이 있었죠. 그런 거와 같이 지금도 한번 비트코인이나 XRP를 비롯해서 이더리움, 그 밖에도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반대로 트럼프 같은 이러한 특별한 코인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승은 하지 않더라도 한 차례 조정을 주거나 두 차례 조정을 줬다가 올릴 가능성도 좀 매우 높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많은 높은 비중으로 거래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밈코인 이어서 비트코인 ETF도 출시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점점점 지금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 두 개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정책들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코인이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죠. 자, 이게 마치 우리가 트럼프 코인은 이제 끝났다, 해외에서 이미 해먹을 대로 다 해먹고 국내에 상장되는 거다라고 해도 그 국내 상장의 설거지 작업 또한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무조건 하락만 하는 그 신규 상장주 패턴에 대비해서 트럼프 같은 이런 의미 있는 코인들은 한번 높게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뭐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재의 연속성은 4월달까지는 있고, 4월달 안에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져 있는 트럼프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은 할지언정 언젠가 한 번은 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금의 대통령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밈코인, 지금의 트럼프 코인까지 출시를 했고, 여기에 이어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인 ETF까지 출시를 하는 등 개인 사업에 가상자산 관련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나둘씩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확실한 정책들이 공개가 될 거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라고 하죠, 개미들은 많이 털려 나갔다. 지금쯤이면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많이 컸기 때문에 청산당할 개인 투자자들 청산당했을 거고, 손실본 개인 투자자들 분명 손절한 규모가 높을 것이다. 지금부터 슬슬 조정 주고 올리자라는 스탠스로 지금 많은 미국 정부 측이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실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많았다면 그들은 뭐예요? 억울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으로 왜 제가 이런 말을 또 하냐면, 그 행정부와 관련돼서 월가 측,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정보통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자, 기폭제라고 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알트코인의 불장을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말을 하고, 여기에서 특히나 미국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라는 그룹까지 통해서 트루스파이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금융상품 상표 등록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걸 왜 신청을 해놨겠습니까? 앞으로의 랠리를 기대해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많은 상품들이나 혹은 정책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하냐? 자,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장한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 자, 법인도 비트코인 살 수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뭐다? 기업의 실적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잠재력으로 인한 성장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마이크로를 빼고 스트래티지의 뒤에 비트코인의 B마크를 붙여서 비트코인 회사로 전략으로 완전 사명 변경을 했는데, 자, 한국판도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서 나름 실적 관리를 하겠다. 자, 이 말을 반대말로 하면 그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도 우상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법인명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또한 보유를 한다는 것을 또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비트코인은 뭐였어요? 변동성 너무 심하고 거기에 등락폭도 너무 심해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일명 비트코인은 사기다 했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법으로 합법화를 하는, 그게 현실화가 되면서 바로 뭐예요? 변동성이 극도로 심했던 가상자산을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뭐다?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자, 법인도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다? 여기에 신규 투자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만 비트코인의 수급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법인도 비트코인을 삼으로써 법인 또한 자금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라고 하죠. 특히나 작전이나 주가를 급등시키는 일명 작전 세력들은 뭐를 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법인명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곤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너네 뒤에서 세금 안 내고 몰래 작전 치면서 하지 마라, 대신해서 너네 비트코인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든 세금만 내라, 우리가 합법을 시켜줄게,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도 금지인데 그게 당분간은 유지가 될 뿐이지 이제 차후에는 ETF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일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나쁘기도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게 다 합법화가 되어져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뭐다? 극심한 변동성의 안전을 추구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그 규제를 했으면 계속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푼다? 그거는 뭐다? 자기네들도 해먹을 만큼 해먹었고 이제는 뭐다? 너네들을 하려면 세금 내라, 한마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법인들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 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법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일부 법인도 말이 안 되는 게 몇천 개가 됩니다. 일부 법인에 대해서 투자 또는 재무 목적, 이게 뭐예요? 재무 개선이잖아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했죠. 주식도 여러분들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면 기업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거랑 똑같이 제가 비교를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딱 나오네요. 인지야 나와. 일부 법인에서 투자 또는 재무 목적상으로 이제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 허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투자의 목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산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다만 금융사는 이번에 허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대신해서 제외를 안 한 곳이 어디냐? 자, 금융사는 여러분들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사라고 하면 뭐 은행권이잖아요. 은행권이 아니더라도 더 큰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룹들이 들어오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자, 먼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를 제일 먼저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그리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실적을 거뒀고 지금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높아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상장사도 비트코인을 같이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자, 여기서 아까 금융사는 뺀다 그랬죠. 그러면 금융위가 밝힌 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회사는
투자자는 어디냐? 바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500여 개. 제가 말했죠. 금융사가 필요 없어도 된다. 왜? 그만큼 법인으로 등록한 회사만 3,500개예요. 법인.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 투자자, 이게 뭐예요? 뭐 SV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은 보면은 자금을 엄청나게 굴려요. 특히나 여기에 예탁한 고객들의 자금도 전부 다 투자 자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의 그 등록한 법인, 특히나 자산운용사, 미국으로 치면 블랙록 같은 기업들이 있죠. 혹은 뭐 피델리티 같은 기업이 있듯이 이러한 공룡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운용사들이 아마 끼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은행권은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자산은 운용사들이나 세력들, 특히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법인들이 이렇게 3,500개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한 곳 혹은 그 기업,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걸 거래할 수 있다.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뭘까요? 한마디로 한국은행, 국가, 그리고 대통령, 금융기관 혹은 상장된 법인, 주식 상장된 뭐 기업들이겠죠. 그 밖에 뭐예요? 대통령까지 혹은 대통령이 정한 자, 이게 진짜 특수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뭐예요? 일면 개인일 수가 있어요. 법인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다? 대통령의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력들의 뿌락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여기에 연루되는 게 누구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주식시장에서 뭐예요? 주가 조작으로 유명하죠. 김건희 여사의 뒤에 뒷배에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 많고, 그 세력들의 뭐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있죠. 그리고 그 밖에도 연루되어져 있는 작전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는 자들은 합법이 된다? 이거 뭔가 의심스러우면서도 시장에 한번 크게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대로 비트코인이 아직 과거의 상승장만큼 상승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의 불장 랠리를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이어서 자, 마이클 셀러, 예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죠. 지금은 스트래티지의 CEO인데 포브스 표지 모델이 됐다면서 시장의 거품에 정점 신호가 온 거 아니냐. 즉 반대라면 비트코인 이제 고점 다 온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생각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들이 반반 갈리고 있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트럼프의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져 있어요. 일단 특히나 2월과 3월이 메인이고 마지막까지는 4월이에요. 왜? 임기 동안, 임기의 시작점을 비롯해서 100일간의 정책들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총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100일을 한번 더 해보시면 얼마입니까? 최소한 3개월하고도 좀 넘죠. 그것만 해도 4월 20일이 넘어요. 거진 5월달, 5월 초까지는 뭐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월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지금의 2월달부터 3월, 4월까지는 메인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수급주체 트럼프 코인 같은 것도 한 번쯤은 급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밈코인, 트럼프 관련주들의 급등이 크게 나오면서부터 갑작스러운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환매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여기에 또한 지금 뭐다? 멜라니아 코인도 있죠. 트럼프의 영부인 코인, 이러한 것도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것도 한 번쯤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신규 상장 밈코인들, 트럼프 관련주 코인들도 아직 12개가 상장이 더 남아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